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도사 이승태 TV가 원래 이제 부동산이나 환경 건설 사건들을 주로 다루지만 지금 이 약식명령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요. 사실 요즘에 벌금 받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해서 사람을 만약에 다치게 했다고 그때도 벌금 나와요.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친구랑 뭐 싸웠어. 때렸어. 근데 나도 맞고 걔도 맞았다. 둘 다 벌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는 누구나 지어요.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죄가 있죠. 왜 죄가 없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나 죄를 갖고 살고 또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벌금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벌금 받으면 사실은 그 전과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전과자입니다. 애석하게도 벌금을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건데 평생 그러면 전과자 꼬리표가 남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벌금 받아도 그 2년간은 이제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나와요. 그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거든요. 실효가 된다는 거는 이제 선고의 효력이 벌금 받은 효력이 나와서 제가 뭐 내가 스스로 가서 내 범죄 경력 조회를 뗐다. 그러면 거기 벌금 받은 경력이 나옵니다. 2년 동안은. 근데 2년이 지나면 안 나와요. 그게 실효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대신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한다거나 조사를 받는다거나 뭐 범죄 경력을 쭉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떼는 범죄 경력 조회를 그 뭐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뭐 범죄 경력 조회 해와라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뛸 때는 2년 지나면 안 나오지만 수사를 하기 위한 어떤 뭐 수사 자료표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나와요. 그래서 경찰서나 검찰 쪽에서 보관하는 우리 범죄 이력에 대한 부분이나 수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벌금 있다고 해서 그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하거나 할 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벌금을 받아도 공무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못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범죄와 관련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인가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 공무원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못 보죠. 그리고 일부의 제한은 있지만 벌금은 그렇게 크게 뭐 큰 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 억울해. 내가 벌금을 받았는데 난 이거 진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금을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공사 방해 같은 거에도 우리 소송하다가 뭐 우리 공사장 소음 때문에 차량 막고 덤프트럭 못 지나가게 했는데 고소를 해버렸네? 그 사람들이 저를? 그러면 그때도 벌금 나와요. 그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건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부동산이나 환경소송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니까 여기 막 폐기물 막 버리려고 막 들어와. 그래서 막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차 막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거꾸로 업무방해로 고소했네? 그랬더니 벌금 200만 원 나온 거예요. 억울해서 나 이거 다투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보통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벌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는 재판정에 가서 기소가 돼서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나는 재판정에 가지 않았는데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간단한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간단한 뭐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약식명령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기록만 검토하고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이게 지금 약식명령이거든요. 법원에서 약식명령, 업무방해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말성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그 다음에 부수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니까 돈 안 내면 10만 원씩 내고 유치장에 있으라는 거, 20일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법조가 어떻다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게 판결문이에요. 대신 약식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도 피고인이에요.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도 그때는 피고인입니다. 그때는 이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냐?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판사가 약식으로 명령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한 거야. 50만 원 밖에. 그럴 경우에도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재판장이 검사가 판사한테 약식명령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딱 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 사람은 그 벌금 약식명령으로 하면 안 돼. 죄가 큰데 정식으로 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직권으로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식명령에 대해서 검사나 그다음 피고인이 이의가 있으면 정식 공판 절차에서 재판해 줄 거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사나 피고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친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 또는 변호사들도 피고인을 위해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피고인은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돼요, 법원에. 그리고 또 하나는 피고인 이외의 정식 재판 청구권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뭐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 같은 사람들은 피고인 간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를 갖고 또 청구권자의 신분권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서 정식 재판 청구서 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을 할인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하셔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편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서 양식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주소로 발송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쉽죠. 우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는데 도달을 7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식 재판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정식 재판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의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기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일 이후에 접수를 했다거나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상 내 친구가 해줬다든지 이럴 때는 기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식명령은 만약에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냥 약식명령 받은 거 정식 재판으로 가면 약식명령 없었던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취하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게 피고인이 만약에 내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벌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판하다가 이거 지금 보니까 벌금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취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약식명령 받으면 정식 재판 청구한 거야.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선고유예해달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불리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취하해야 됩니다. 대신 이것만 하나 좀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벌금 받아가지고 지금 정식 재판 청구했잖아요. 근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식 재판 청구했다고 해서 예전하고 달리 더 불리한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징역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벌금 액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벌금형을 받았던 게 내가 정식 재판 청구했다고 갑자기 집행유예를 받는다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약식명령 받았을 때 우리 통지서 와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신 중요한 거는 잘 신청해야 된다. 잘못 신청하면 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벌금의 액수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그 7일 내에 꼭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는 그 확인하셔서 그 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